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사선과 초음파 임상 입문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부인과 초음파 영상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또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국가고시 시험을 예로 들면 이론 파트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실기 파트에서도 한두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시험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산부인과 초음파와 관련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임신 주기는 총 3분기로 나눠지게 돼요. 12주까지를 임신 1분기, 우리가 보통 초기라고 말하는 단계입니다. 13주부터 28주까지를 임신 2분기, 중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29주부터 42주까지를 3분기, 말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임신 초기부터 중기까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기간에 태아 상태 평가를 위해서 측정하는 항목들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시기에 태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초음파로 봐야 되는지 이 내용이 영상과 함께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기타 산부인과 초음파에 관련된 검사 특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입문 강의에서는 이 내용 위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험에는 임신 초기 그리고 중기까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신 초기의 측정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항목들은 12주 전까지 측정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임신낭과 난항낭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 박동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 엉덩이 길이, 보통 CRL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경부투명대, NT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임신 몇 주경에 측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신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운데 어네코익하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신낭 또는 아기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가 아니라 질 쪽으로 삽입을 해서 검사하고 있는 경질 초음파로 얻어진 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질 초음파 검사를 진행했을 때 임신 5주경에 이러한 식으로 아기집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임신낭 또는 아기집은 경질 초음파상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통상 임신 5주경에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낭과 난항낭의 모습인데요. 이 전체적인 형태가 임신낭, 아기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내부에 보여지는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욕삭 또는 난항낭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 5주경에 보여지는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태아의 심장박동 보도록 할게요. 태아의 심장박동 같은 경우는 임신 6주경부터 확인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심장 박동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M모드 영상이 보통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B모드 영상뿐만 아니라 박동 측정을 위해서 M모드 영상이 동반되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영상이 주어질 때 B모드와 M모드 영상이 같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신 몇 주경인지를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머리 엉덩이 길이 CR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엉덩이 길이 같은 경우는 임신 7주부터 12주까지 측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 태아도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측정값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은 임신 초기 부분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했을 때 확연하게 이 길이가 증가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머리 쪽 끝부분과 엉덩이 끝부분까지를 측정한 것이 바로 CRL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에 측정이 되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영상에서 이런 부분으로 측정이 되어져 있다면 CRL을 측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투명대
NT의 측정 영상인데요. 경부투명대 같은 경우는 임신 12주 정도에 측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쪽 영상을 보시면 태아의 목 뒷부분에 이 투명한 부분의 길이를 측정한 모습인데요.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이쪽 영상을 보시면은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경부투명대를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아의 기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있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태아가 기형아로 출산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12주경에 목 뒷덜미에 있는 이 투명대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어져 있으면은 NT 경부 투명대를 측정한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임신 초기와 관련된 산부인과 초음파 영상 해부학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